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며칠 연속으로 중국의 이 기술력이 포함된 무기체계, 드론이나 미사일 등의 황당한 성능, 메이드 인 차이나의 그런 위력을 보여드렸던 며칠인데, 또 오늘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 큰일 났습니다. 베트남이 인도와 협력을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무기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중국의 핵 잠수함 기지 그냥 무력화되게 됐습니다. 아주 고소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여러분들 군대 생활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게 뭐냐? 바로 선임들의 갈굼 아니겠습니까? 왜 갈구냐? 똑바로 못한다고 갈구죠. 그래서 뭔가 물어볼 게 있으면 선임에게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말입니다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 이 짜샤 하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 선임, 아주 뭐 뭐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는 선임 AI 여성 선임 군인을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정말 후임들이 편안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C-130H 수송기를 임대했고, 그 임대 기체 중에서 5번째 기체가 도착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독일이 이스라엘의 에로3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준비했고, 모두 40억 유로 규모다라는 엄청난 규모의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퇴역한 C-130H 수송기를 아르헨티나에 빌려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벌써 5번째 기체가 아르헨티나 공군에 인도됐는데, 중국이 끼어들어 난장판이 된 아르헨티나의 전투기 사업도 이런 형태의 임대 사업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공격하는데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란제 샤히드 136 드론의 주요 부품이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점점 중국산 부품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명중 정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가 차세대 전차로 선정한 레오파르트2 A7 NO 버전을 독일 표준형인 레오파르트2 A8로 변경해 달라는 독일 측 제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입니다. 계약 변경에 따라 비용 상승과 중량 증가, 납기 지연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전차가 너무 무거워져서 이 신형 전차가 전력화되더라도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주 많아질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보잉에서 제안한 트랜소닉 트랜스 베이스드 윙, 일명 TTBW 구조의 실험용 항공기에 X-66A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실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독일의 에로3 요격 미사일 도입에 대해 상당 부분 양보한 것 같습니다. 독일이 이스라엘 측과 40억 유로 규모의 에로3 도입 문제를 논의 중이며,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단일 계약으로는 이스라엘 방산 역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는 이스라엘 매체들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C-130H가 아르헨티나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C-130H는 전 세계 서방 공군이 거의 대부분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이 걸출한 능력의 수송기죠. 아르헨티나는 아시다시피 국토가 넓습니다. 넓은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전국 방방곡곡 각지에 도로가 다 닦여 있고 이런 나라는 또 아니죠. 그래서 곳곳에 비행장을 만들어 놓고 비행장으로 가서 그 비행장에 병력을 내려주면 그 병력들이 그 지역에서 다시 이제 산기하고 작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부의 적들에 대항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송기 전력이 자기 나라 내에서 작전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이 퇴역해서 사막에 보관해왔던 그 C-130H 수송기 중에서 몇 대를 다시 재생, 개량해서 아르헨티나에 돈을 받고 임대를 주는데, 그 임대 가격은 좀 싸겠죠. 그래서 최근에 아르헨티나의 전투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우리 FA-50, 한국의 FA-50은 영국이 사출 좌석 이해를 안 내줘서 판매 실패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미국제 F-16 중고기체, 덴마크 공군이 사용했던 중고기체, 그리고 중국의 JF-17, 그리고 인도의 테자스, 이런 나라들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테자스는 우리가 된다. 우리도
영국으로부터 우리는 이해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그냥 우리 라인 다 깔아줄게, 그냥 우리 거 하라 해, 이제 이러고 있는 중이고, 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떠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그래도 작업은 하고 있네요. 이건 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아르헨티나가 중국제 전투기는 안 사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이란의 샤헤드 136 드론에 지금 뭐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죠. 과거 지난 겨울 들어갈 때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 깨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혹독한 겨울을 나도록 하는데 아주 악역을 담당했던 샤히드 136 자폭 드론인데, 그거 지금 까보니까 중국산 부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법 장치 뭐 이런 주요 부품에 중국산 부품이 대거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그 말은 뭐냐? 명중률이 낮다, 뭔가 정교하지 못하다, 고장 잘 난다, 이게 중국산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샤헤드 136이 아파트 때리고 막 하고 하는 게 중국산 부품 때문이다 해 라는 건데,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러시아제 란셋 드론에 여기에 뭐 핵심적인 신관이라든지 이런데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서 정말 망신을 당하고 있다. 독일에서 기증해준 아이리스-T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분명히 때렸는데, 연기까지 났는데, 그리고는 운영병들이 도망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우리 고쳤다, 제조사에서도 간단한 모듈 개초로 고쳤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안 터졌다라는 겁니다. 왜 안 터졌냐? 보니까 이 유도장치 그리고 신관 이런데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었고, 이로 인한 오류가 발생해서 안 터진 거예요. 그만큼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정말 결코 실망을 시키지 않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 자폭 드론까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게, 아니 자꾸 오류를 일으켜서 엉뚱한데 민가 지역에 때리니까 그건 또 문제죠. 어쨌든 중국산은 중국산입니다. 자, 노르웨이가 우리 K2 전차 까버리고 독일을 레오파르트 N5 전차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거 선정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독일이 야, 그 니들 N5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독일군이 A8 이거 지금 하는데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오케이. 아니 이게 무슨 뭐 그냥 뭐 부부간에 하는 대화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찰떡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양이 달라지면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검토하고, 그리고는 무게, 그 노르웨이는 이 아주 뭐 복잡한 해안선 그리고 좁은 도로 이런 데를 다 갈 수 있는지 이거 검토하고, 그래서 무게 제한도 들어가는 건데, 아니 지금 점점 중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 A8 계열 이걸 한다. 그러면 못 가는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납기해달라, 납품해달라, 이 납기 기한이 있는데 그것도 또 새로 개발하는 걸로 또 하면 더 늦어지죠. 도대체 사업이 뭐 이렇습니까? 노르웨이 같은 최선진국이 뭐 이래요 이거. 그 말은 야, 이거 뭔가 수상한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의 세간의 의혹에 더욱더 힘을 뒷받침해 주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희한하게 생긴 비행기입니다. 여객기 동체에다가 날개가, 주익이 동체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는 아주 깁니다. 엄청 기네요. 그리고 그 긴 날개가 부러질까봐 동체 아래에 이렇게 또 날개 비슷한 걸 달아서 받침대도 아닌 것이, 날개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해서 딱 갖다 붙였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큰 주익을 아래에 있는 받침대가 받쳐주는 기능인데, 이 아래에도 플랩이나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서 여기서도 다 뭔가가 또 돼요. 그러면 또 전체적인 또 컨셉은 1차 대전 이 시기에 했던 초창기형 복엽기 이런 구조를 살짝 차용한 이런 구조 아니냐, 그걸 21세기 스타일로 재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이 비행기의 장점은 뭐냐? 연비가 좋다라는 거예요. 천음속 구간, 그러니까 마하 1 초음속을 깨기 직전의 그 시속 1000에서 1100km 이 구간에서 연비가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연비 좋으니까 항속거리 늘어나죠. 군용 수송기로서는 최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걸 보잉이 우리 이거 만들어줄게 라고 미 공군에 제안했고, 미 공군은 그래 한번 보자 라고 하고 있다는 건데, 보아서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미 공군이 항공기, 수송기 또 작전기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참 희한합니다. 다음은요, 이 이스라엘의 에로 3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죠.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건데 이게 거의 지상에 배치된 사드다. 사드를 넘어서서 SM-3 정도의 그런 사거리다라고 알려져 있는 초장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입니다. 이거 개발할 때 미국의 자본 기술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팔 때는 반드시 미국의 허락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미국은 독일에게 야 니들 우리 사드 사라 라고 했는데 독일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결국 이 이스라엘제 에로3를 사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많은 양보를 했다. 40억 유로 규모라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5조 5천억 원의 미사일을 판매하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최대의 단군 이래 여기 단군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이래 최대의 그 판매 실적이다. 방산 판매 실적이다. 이렇게 지금 흥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 가지고 가서 이 요격체계 잘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험 많은 선임이 어리숙한 후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마찰과 갈등이 생기는 사례 어느 조직에서나 있는 현상인데요. 미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AI 선임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AI의 발전이 이런 곳까지 접목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미 해군이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선 부대에 배치할 예정이며 이 AI는 일선 장병들의 기술 지원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6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일명 아멜리아로 명명된 이 AI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을 혼합한 여성의 모습을 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데요. 고도의 인공지능과 기술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되어 장병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아멜리아는 90개 이상의 장비의 각종 기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장병들이 장비를 운용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아멜리아는 모든 군사기지와 함정에서 접속할 수 있는데요. 보안 조치가 적용된 액세스 카드를 가진 장병은 신원 확인 후 군용 통신 장비는 물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아멜리아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멜리아는 음성은 물론 문자 메시지, 파일 전송 등을 통해 인간 운용자에게 여러 가지 기술 자문을 해줄 수 있는데요. 아멜리아는 자신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사전에 지정된 인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질문자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멜리아 시스템은 AI가 가진 최고의 장점 중 하나인 딥러닝을 통해 추가적인 기술 자료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점점 더 넓은 영역에서 기술 지원을 해줄 예정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정말 무서울 정도의 경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성입니다. AI. 그러니까 흑인 또 백인 눈은 또 파래요. 백인, 히스패닉 다 섞인 것 같습니다. 이 AI 아멜리아가 선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해보다가 이거 잘 안 돼. 그러면 아멜리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보면 아멜리아가 지금 한 90개 정도 장비의 모든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해줘 하고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멜리아가 또 몰라. 그러면 이거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무슨 부대에 있는 누구야? 그러면 그 전문가에게 잠깐만 기다려 내가 알아볼게 해서 또 그쪽에 연결해서 야 이런 거 어떻게 고쳐야 돼? 라고 아멜리아가 또 거기 물어보고 그 사람이 답변해 준 걸 가지고 다시 또 여기다가 알려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잘 모르면 선임에게 물어보면 야 이 자식아 전에 가르쳐 줬잖아 그것도 몰라 하고 얼차려 받든지 아니면 갈굼을 받든지 아니면 뭔가 욕이라도 한마디 들어서 기분 나쁘든지 이런 상황 생기고 또 선임도 모르면 제조사에 또 전화해야 되죠. 그런데 제조사는 오래 걸리고 돈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해주는 선임 목소리도 제가 안 들어봤지만 굉장히 친절하겠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정말 참 이 기술이 대단합니다. 우리 군도 아멜리아 같은 이런 친절한 선임 하나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들으면 손발이 부들부들거릴 것만 한 이 뉴스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베트남 해경선 간에 신경전이 있었던 바로 그 해역에 이달 말 미 해군 항모전단 전개와 미국, 베트남 연합훈련이 조율 중인 가운데
베트남이 인도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베트남이 인도와 최대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연안 방어 시스템 거래를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19일 판반장 베트남 국방장관의 인도 공식 방문 때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복수의 인도 방산 소식통이 6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인도 소식통들은 베트남이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포대의 브라모스 연안 방어 시스템을 구매할 예정이며 각각의 포대는 3대의 발사기와 1대의 통제 스테이션으로 구성되는데 포대 하나의 가격은 약 1억 2,500만 달러로 책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 야혼트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한 브라모스 미사일은 사거리 290km에서 500km급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위성과 관성 항법 장치로 목표 인근까지 접근한 뒤 종말 단계에서 액티브 레이더로 표적을 찾아 돌입하는 마하 3급의 미사일입니다. 당초 수출형으로 소개된 브라모스 미사일은 사거리 290km급의 미사일이지만 현재 생산되고 있는 브라모스 블락2와 블락3 버전은 사거리가 500에서 800km급까지 증가했고 지상 표적 공격 능력도 부여되었습니다. 인도 매체들은 이번 브라모스 수출이 인도의 대중국 전략에 따라 베트남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베트남에 브라모스 블락3급 미사일을 공급할 경우 중국 하이난다오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하이난다오 남부 해안의 사냐 지역에 전략 원잠 기지를 두고 있는데요. 베트남이 해안 지역에 브라모스 포대를 배치할 경우 블락2나 블락3가 아닌 수출형 다운그레이드 모델이라 할지라도 중국 전략 원잠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은 유사시 미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남중국해 깊숙한 곳에 전략 원잠 기지를 공들여 건설했는데요. 베트남에 브라모스가 배치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잠수함 기지도 다른 부지를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이죠. 베트남이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해저 유전 탐사 개발을 하고 있던 중에 중국 해경선이 들어와서 베트남 탐사선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해경선이 같기는 하지만 워낙 덩치 차이가 나니까 할 수 없죠.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베트남. 그리고 그 파라셀 군도 이 중국 말로는 서사군도죠. 한자로는 서사군도. 그 파라셀 군도는 원래는 베트남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월남전 전쟁 기간 중에 남베트남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던 그 파라셀 군도를 북베트남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게 당시 싫은 소리를 할 수 없는 그 틈을 타서 중국군이 와서 남베트남군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실효적 지배를 중국이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북베트남이 베트남을 통일한 이후에 아니 그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니들이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라고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다시 이 유전 개발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중국 하면 이제 이를 부드득 가는 거죠. 그런 베트남에게 인도가 브라모스 오래전부터 이 설은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중국이 이 베트남 바로 맞은편에 하이난다오 해남도죠. 그 해남도 남쪽에 위린이라고 하는 해군기지, 그 해군기지 중에서도 전략 잠수함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전략 핵잠수함들이 잔뜩 있는 그런 기지가 바로 이 사냐 위린 기지예요. 여기가 사정권에 들어온다. 기본형이 가더라도. 그리고 지금 블락2, 블락3는 500km, 800km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본형이 가더라도 이 둥하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사냐 위린 기지까지 딱 사거리에 들어와요. 그냥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여격체계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이 주변에 여격체계가 다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 한 개 포대에 3개 발사기가 들어가고 한 개 발사기에 미사일 3발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 개 포대는 9발. 그런데 최저 3개 포대, 최대 5개 포대를 산다고 하니까 최저 27발에서 최대 45발의 미사일을 쏠 수가 있죠. 그건 다 막아내죠. 마 3 이상의 초음속 미사일이니까. 그러면 중국 어떻게 해야 되냐? 잠수함 기지, 전략 핵 잠수함 기지 옮겨야 되죠. 그런데 이 하이난다오 뒤편으로는 못 옮겨요. 어디가 똑같아요. 지금 베트남 이런 식으로 에워싸고 있으니까. 베트남 해안선의 절반 이상을 이 하이난다오가 가로막고 있죠.
그 말은 하이난도는 베트남 해안선은 어디에서든지 다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많이 보는 정면으로 또 가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참 소목기지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요. 자,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고소한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